최성해는 이 고발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건이 고용곤에게 배당되게 만들 수 있었고 이걸 뭉개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최성해 검찰 수사 아무 소용없어 호언장담한 이유 이야기입니다. 자, 대구 MBC의 신병철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분 진짜 참 기자입니다. 한번 물면 놓진 않아요. 이번 보도도 초대박인데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당합니다. 하나는 학력 위조. 이 양반이 동양대 총장을 할 때 단국대학교 박사, 외국의 어디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본인이 내는 표창장에 교육학 박사 이런 것들을 적어냈는데 다 뻥이었습니다. 고졸이었어요. 고졸 출신이 자기는 박사다라고 하면서 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 뻥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 학력 위조를 고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최성해 진술은 거짓이고 이 거짓 진술로 검찰의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자, 이게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은 누구에게 배당이 됐느냐? 고영곤 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고영곤 검사는요,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진술을 바탕으로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던 사람에게 최성해 진술이 거짓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죄, 이 고발장을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고용곤에게 말이죠. 이게 윤석열이 하는 짓이에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일단 기소해놓고 표창장 위조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일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고용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최성해를. 그런데 갑자기 저희한테 누구 검사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표창장 뒤졌던 고용곤이한테 최성해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고. 자, 그렇다면 고영곤 검사에게 배당된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요, 정기 인사라는 이유로 1년 동안 2번이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됩니다. 시간을 질질 끄는 작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고발된 지 1년 반이 지나서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리해버렸어요. 자기들 입맛대로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이게 바로 검찰 깡패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사건을 흐지부지 뭉개서 불기소 처리를 했는데요. 이 사건 처리 방법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고발인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마음이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법세련 이런 애들이 고발하면 그냥 불이 나게 조사하고 바로 진행하는데, 이런 건은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사건을 뭉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을 보면 검찰은, 특히 윤석열 검찰은 무서운 게 없어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건을 날려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걸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윤짜장 사단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자, 이 이유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 하는 짓 보세요. 고용곤 검사는 이 사건을 받고 고발인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 하는 과정에서도 고발인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고발인 조사가 뭐냐면 사건이 고발 접수됐으면 고발인부터 부릅니다. 왜 고발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고발인 조사예요. 근데 이 사건을 뭉개는 데는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이런데도 검찰 개혁을 늦춰야 될까요? 자, 해당 시민단체 대표 인터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생각해봐요. 최성애의 말을 듣고 표창장을 뒤졌던 고영건이가 최성애가 위증했다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이게? 그렇죠. 최성애의 말을 듣고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최성애가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고발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보도는 이 이후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 본인의 사건이 완전히 처리되기 1년 전인 지난해 2월에 측근에게 최성애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고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따져보려고 내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다 끝났는데 뭐 그래.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조사받은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이 고발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고발했죠. 몰라 어떤 건지. 상관없어. 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어. 자, 최성애는 상관없다. 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딱 요것만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대구 MBC 신병철 기자가 쭉 팔로우하면서 쫓아갔던 모든 취재 과정을 보면 퍼즐이 맞아 들어갑니다. 최성애는 이 고발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건이 고용곤에게 배당되게 만들 수 있었고 이걸 뭉개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윤짜장 사단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족속들이죠. 이들에게 검사라는 이름은 사치입니다. 조폭보다도 더 창피함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는 개혁의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탐탁치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진처럼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온 국민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적폐청산을 기치를 걸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짐이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아 그래서 국민들은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줬어요. 지방선거도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는 속 시원하게 발목 잡았다 뭐 했다 변명할 거 없이 그냥 달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발목을 잡고 있던 건 국민의 짐이 아니었고 민주당 내부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재보궐선거 안 찍어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밀어줬는데 니들이 발목 잡혀서 못했다 변명을 하도 해야 되니까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 이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엉뚱한 원인 분석하지 마십시오. 초선 5적 6적 놈들아, 조국 때문에 선거해졌다고? 나는 니들 같은 놈들이 제일 싫어. 머리가 나쁘면 좀 물어봐. 알고도 그딴 말을 했으면 나쁜 놈이고 몰라서 그딴 말 했으면 무능한 놈이야. 둘 다 국회의원 할 자격 없어. 자, 오늘은 최성애가 검찰 수사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